보헤미아의 스캔들. 코난 도일 지음. 등장인물. 셔얼록 홈즈 런던 제일의 사립탐정.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천재적인 두뇌와 굽힐 줄 모르는 의지의 소유자입니다. 얼핏 보기엔 약한 것 같지만 펜싱과 복상의 명수에다 유도까지 터득하고 있어 위급할 때는 가슴이 후련해지는 활약을 합니다. 경찰을 무색해하는 정확한 판단력과 사물을 꿰뚫어보는 추리력으로 복잡한 사건을 척척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항상 뒤에서 도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공적은 경시청의 경감이나 형사들에게 돌립니다. 와트슨 의학 박사로서 예비역군의관. 홈즈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수로서 항상 그림자처럼 홈즈를 따라다니며 눈부신 활약상을 기록합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그는 뛰어난 홈즈의 추리력에 번번이 경탄하며 열심히 그를 도와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가끔 홈즈도 생각지 못한 일을 일깨워 주어 조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제1편. 유럽의 위기 -1. 복면의 방문객. 홈즈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잠깐 들러봐야겠군. 어느 날 밤, 정확히 말하자면 1888년 3월 20일 밤, 홈즈의 오랜 친구이자 조수였던 와트슨은 왕진 나갔다 돌아오던 길에 언뜻 이렇게 생각하였다. 저 유명한 공포의 사사건이 해결된 다음 와트슨은 메리 모스턴 양과 결혼했다. 결혼 이후 그는 홈즈의 하숙을 나와 그곳으로부터 마차로 10분쯤 걸리는 곳에다가 병원을 개업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병원은 잘 되었다. 찾아오는 환자들로 날마다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빴던 와트슨은 몇 개월 동안이나 홈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있었다. 마침 그가 탄 마차는 홈즈의 하숙으로 가는 길목을 막 지나치려 하고 있었다. 와트슨은 급히 마부에게 말했다. 이봐, 베이커 거리 221번지로 몰아주게. 예, 나리. 마부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 나서 달리는 마차의 방향을 돌렸다. 몇 분 후 마차는 그리운 홈즈의 하숙집 앞에 덜커덩거리며 멈추었고 와트슨은 마차에 앉은 채로 홈즈의 방을 올려다보았다. 홈즈의 방엔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그 밝은 창에 파이프를 입에 문 홈즈의 낯익은 모습이 비쳤다. 성급하게 방 안을 걸어다니고 있는 듯 창에 비쳤던 홈즈의 그림자는 금방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내가 함께 있던 때와 달라진 데가 없군. 와트슨은 싱긋 웃으며 마차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수십 명이 기대와 불안에 가슴을 재면서 잡아당긴 초인종줄을 손에 잡으니 곧 응답이 있었다. 와트슨은 익숙한 계단을 재빨리 올라 홈즈의 방 앞에 섰다. 그리고는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다. 홈즈는 한 손을 쳐들며 인사를 대신했다. 그러나 그뿐 오래간만에 옛 친구를 만났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별로 반가운 빛이 떠오르지 않았고 와트슨이 그와 함께 있을 때 즐겨 앉곤 했던 안락 의자를 손으로 가르 켰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홈즈와 함께 사건을 추적하며 생활을 같이 해왔던 와트슨은 조금도 언짢아하지 않았다. 홈즈라는 사나이는 아무리 반가운 사람일지라도 과장된 몸짓으로 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홈즈는 조용히 다가와 와트스에게 담배갑을 내밀더니 방 한 구석으로 가 스카치 위스키와 유리컵을 들고 왔다. 그리고는 와트슨에게 권했을 뿐 홈즈 자신은 마실 생각도 않고 방 한 귀퉁이에 우뚝 선 채 와트슨을 머리 위서부터 발끝까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와트슨, 자네의 결혼은 성공이었던 모양이군. 불쑥 내뱉는 홈즈의 말에 와트슨은 자넨 그걸 어떻게 알지? 하고 되물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선 첫째, 자네 혈색이 몹시 좋아졌네. 체중도 3.5kg이나 불었군. 그래, 그렇지 와트슨? 아니, 3.25kg일세. 와트슨이 과장스럽게 부정해 보이자 홈즈는 짐짓 퉁명스럽게 받아 넘겼다. 약간 틀렸을 뿐이야, 약간. 그리고 지금 자넨 왕진 갔다 돌아오는 길인가 보군. 와트슨, 개업의 노릇도 꽤 힘들지? 홈즈는 와트슨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다정하게 물었다. 그러자 이렇듯 여유 있는 홈즈의 태도와는 달리 와트슨은 몹시 당황해했다. 잠깐 홈즈. 난 자네에게 개업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을 텐데. 통지를 받지 않았어도 다 알게 되어 있지. 자네 스스로가 통지서나 마찬가지니까. 와트슨은 잠자코 홈즈를 바라봤다. 그만한 것을 몰라서 어떡하나. 그리고 말이 난 김에 자네에게 한마디 충고해 두겠네. 자네가 지금 부리고 있는 한혈을 당장 그만두게 하게 빠를수록 좋아. 게으름뱅이에다 일을 너무 거칠게 해. 뭐라고? 자네 혹시나 없는 동안 우리 집에 온 일이 있나?
그까짓 걸 알려고 자네 집까지 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어딨나. 그냥 이 자리에서 안 걸세. 자네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 사흘 전 비에 흠뻑 젖었었지? 응. 그걸 자넨 하녀에게 말끔히 닦아 놓으라고. 일러지? 그런데 런던에서 제일 가는 게으름뱅이인 내 집 중년 여인은 흙을 털려고 부직갱이 같은 것으로 득득 긁었지. 덕분에 뒤꿈치와 옆쪽에 보기 싫은 상처가 났어. 그리고는 장작불이 훨훨 타오르는 난로 바로 옆에 놓아 가죽이 이렇게 보기 흉하게 바래버린 거야. 하며 홈즈는 와트슨의 왼쪽 구두를 가리켰다. 홈즈의 손길을 따라 구두를 내려다보던 와트슨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왼쪽 구두는 그가 보기에도 몹시 흉했던 것이다. 그럼 내가 왕진을 다녀오는 길이란 건 어떻게 알았나? 자네 몸에서 요오드 포름 냄새가 물씬 나고 있네. 그뿐인 줄 아나? 이것 봐, 와트슨, 자네 안주머니에 청진기가 들어있지 않나? 이만한 걸 몰라서야 탐정이라고 할 수 있겠나? 여전히 솜씨 있는 추리라고 말하고 싶네만 설명을 듣고 보니 어쩐지 우스꽝스러워지는군. 눈을 딱 부릅뜨고 머리를 조금만 쓰면 이내 알 수 있을 텐데 번번이 자네 뒷점만 치고 만단 말이야. 이래봬도 시력이라면. 남에게 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건 말일세. 홈즈는 되게 양양한 얼굴로 와트슨을 힐끗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자넨 그저 목것을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틀렸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일세. 한 가지만 시험해 보겠는데 자네가 여태까지 이 집 계단을 몇 번쯤 오르내렸을까? 응, 아마 1000번 가까이는 오르내렸을걸. 그럼 계단이 몇 개나 되는지 기억하고 있겠지? 몇 계단이냐고? 그런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는걸. 글쎄 한 20계단쯤? 그것 봐, 그래서 자넨 틀렸네. 그럼 자네 몇 계단 있는지 기억하고 있나? 물론이지. 17계단일세. 정말 자넨 꼭 목수 같군 그래. 용케도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니. 난 아무래도 그렇게는 안 돼. 자네도 그렇게 실망할 건 없네. 지금부터라도 온갖 사물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쌓아가게.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되네. 제 아무리 시시한 것이라도 기억해 두면 언젠가 반드시 도움이 되게 머려니. 그러고 보니 아직도 자넨 보통 사람들이 무심히 보아 넘기는 하찮은 것에서 힌트를 얻어 커다란 사건을 해결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군. 와트슨의 말에 홈즈는 마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지. 그런데 이것만은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닐세. 한번 읽어보게. 하며 책상 서랍에서 분홍빛의 두툼한 봉투를 꺼내 와트슨에게 건네주었다. 아까 우편으로 왔네. 큰 소리로 읽어보게. 봉투에는 날짜도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와트슨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거리더니 커다란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셜록 홈즈님. 오늘 밤 8시 15분 전에 한 사나이가 당신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시어 틀림없이 그 시각에 댁에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문자는 사정이 있어서 복면을 쓰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꽤 거만한 투군그래. 게다가 의뢰인이 복면을 하고 찾아온다는 것도 색다르고 도대체 무슨 용건일까? 와트슨은 흥미를 느끼면서 말했다. 홈즈는 즐거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두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나로서는 전혀 짐작이 가지를 않네.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의 신분은 이 봉투와 편지지로서 대강 알 수 있네. 홈즈, 이 편지지는 아주 고급이군. 이거라면 20장의 반 크라운은 하겠지? 편지지치곤 꽤 빳빳하군 그래. 와트슨은 홈즈가 하는 식으로 종이를 이리저리 뒤집어 세밀히 살폈다. 자네도 역시 종이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군. 나도 제일 먼저 그것부터 조사해 보았네. 그 결과 이 편지지는 영국제가 아니란 것을 알았네. 홈즈는 종이를 가스등에 비춰보면서 이걸 보게. 여기에 무늬가 들어있네. 이 G 다음이 P 그리고 마지막의 것이 GT야. 와트슨, 이 글자들이 뭘 뜻한다고 생각하나? 하고 물었다. 제지 회사 이름의 머릿글자가 아닐까? 그게 아니야. GT는 도이칠란트어의 약자로 회사를 뜻하고 P는 종이를 뜻하는 말일세. 이지. 가 좀 어렵지. 여기에서 일단 지명 사전에 신세를 지기로 하세. 홈즈는 책장에서 갈색의 표지로 꾸며진 두꺼운 사전을 뽑아 재빨리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아, 여기 있다. 카르스바드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보헤미아국의 도시로 유리공업이 왕성하고 우수한 품질의 종이를 대량으로 산출하며 홈즈, 그렇다면 이 편지지는 바다 건너 유럽에 있는 보헤미아에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지? 그래, 맞았어. 물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도이칠란트 사람이야. 문장은 매끄럽지 못하지만 요점만은 뚜렷한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것은 도이칠란트 사람들 뿐이거든. 그런데 왜 복면을 하고 온다는 걸까? 그 까닭은 직접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네. 옳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장본인이 나타났나 보군. 하며 창 밖을 가리켰다. 뭐? 와트스는 눈을 크게 떴다.